안녕하세요. 드라마 속 장면을 분석하는 투신입니다. 오늘은 번외편으로 드라마가 아닌 영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영화는 금주에 개봉한 한국형 오컬트 영화 파묘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개봉날 첫 회 상영으로 보고 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바로 든 생각은 재밌고 흥미로웠지만 아쉬움도 크다였습니다. 왜냐면 오컬트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궁금증과 긴장감을 극대화한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에선 장르의 결이 좀 달라지며 다소 몰입감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의 평가를 봐도 전반부는 아주 좋았지만 후반부는 조금 아쉬웠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큰 스케일과 밀도 있는 서사, 배우들의 빈틈없는 연기와 잘 짜여진 연출 등이 빛난 한국형 오컬트물의 수장임은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턴 썸네일에 언급했듯이 이 영화의 주제와 빌런에 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신 뒤에 이 영상을 이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무당, 화림과 봉길, 풍수사, 상덕과 장의사 영근은 악지 중의 악지에 자리한 기묘한 묘를 파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묘를 두 번 파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찌어찌 수습이 가능했지만 두 번째로 묘를 파냈을 땐 역대급 험한 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험한 것이 이 영화의 찐 빌런이었습니다. 찐 빌런의 정체를 살펴보면 그는 오래전 일본의 다이묘 사무라이였습니다. 그가 세키하가라 전투를 언급한 걸로 보아 아마도 일본의 전국시대 장수였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악명 높은 무사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그는 사악한 음양사로부터 저주에 걸리게 되고 이후 일제강점기 때 그의 시체가 조선으로 넘어와 조선의 정기를 끊어버리는 쇠말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음양사는 사무라이 시체에 피 묻은 칼을 박아서 그를 정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사무라이 정령을 관에 가둔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술로 관 주변을 봉인했습니다. 이렇게 사무라이 정령이 담긴 관 자체가 쇠말뚝이 되어 조선의 혈점에 박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의 혈자리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일화는 사실이 아닌 뜬소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은 영근과 상덕의 대화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영근은 쇠말뚝 그거 99% 구라 아니냐 라고 물었고 상덕은 그럼 나머지 1%는? 이라고 되물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에선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민족 정기 쇠말뚝이란 소재를 가져와서 무속신앙과 풍수지리 그리고 음양 오행까지 연결시키며 영화의 스케일을 더 키우고 영화의 메시지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다시 이 영화의 진짜 빌런인 사무라이 정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정령은 악령이 아닙니다. 정령은 사물에 깃들어 있는 혼령을 뜻합니다. 즉 형태가 있다는 거고 이 형태가 악명 높았던 사무라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라이 정령의 형태가 뭔가 낯이 익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의 모습이 일본 귀신으로 유명한 오니를 닮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한 도깨비불 챕터의 제목이 나올 때 일본어로 오니라고 적혀 있었다는 걸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일본 민담에서 탄생한 오니는 일반적으로 붉은색 피부를 지니고 있고 머리에 뿔이 하나 혹은 2개 있습니다. 날카로운 어금니와 손톱을 기른 3개의 손가락 그리고 구척 장신에다 온몸에 털이 가득합니다. 때때로 한국의 도깨비와 일본의 오니가 비슷한 개념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의 행동과 특성은 전혀 다릅니다. 도깨비는 악행을 저질러도 친근하거나 개구쟁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 오니는 친구 같은 모습은 전혀 없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학살하는 살인기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귀신들은 한이 맺혀 있고 그래서 그걸 풀어주면 성부라는 원혼이 일반적인데 일본 귀신들은 하나같이 원한이 가득한 악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중 봉길의 몸에 들어간 귀신이 일본 귀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 무당 오강심은 화림에게 일본 귀신은 위험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영화의 찐 빌런인 사무라이 정령이 완전히 오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오니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한국의 도깨비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귀치라고 하는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 도깨비의 경우 누린내가 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극 중에서 무당 박재가 봉길의 몸에서 누린내가 난다고 했는데 이건 도깨비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도깨비는 사람의 손때나 피가 묻은 물건에 염원이 깃들면서 만들어진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 속 사무라이 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피 묻은 칼이 활용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 또한 한국의 도깨비 특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영화 속 찐 빌런인 사무라이 정령은 일본 귀신인 오니의 모습에 한국의 도깨비 특성이 혼합된 희한한 요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의 감독님은 왜 이러한 요괴를 새롭게 창조해내서 전반부의 스산한 오컬트 장르를 포기하고 후반부의 질척이는 크리처 장르로의 변주를 줬던 것일까요? 이 물음의 답은 최근 감독님이 진행한 인터뷰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감독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험한 것의 외형만 보면 얼핏 크리처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게 그것의 대사가 은근히 많은 편이다. 나름 생각을 거친 결과 그것이 내뱉는 대사나 생긴 이미지가 어느 정도 영화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으로 봤을 때 감독님은 사무라이 정령을 통해 이 영화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의 주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영화의 주제를 대략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엔 보기 싫은 어둠이 있다. 부잣집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친일파였고 좋은 자리라고 여겼던 땅이 알고 보니 악지였다. 악지에 묻힌 간을 태우면 끝일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더 험한 것이 묻혀 있었다. 이렇듯 인간은 항상 예상보다 더 크고 진한 어둠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있기에 빛이 더 밝은 것이다. 그러니 마주하는 어둠을 이겨내며 빛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 이 사건으로 주인공들은 각자의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리에 문득문득 깊고 진한 어둠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애써 어둠을 떨쳐내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환한 빛을 받으며 미소 짓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혼식 장면에서의 환한 빛과 수줍게 지어 보이는 그들의 미소가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점 하나만 얘기하자면 사실 저는 사무라이 정령이 살짝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찌됐건 그도 여우 음향사의 저주로 악한 정령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사무라이 정령보다 여우 음향사가 훨씬 더 음침하게 여겨졌습니다. 여우 음향사는 사진 속 흐릿한 모습과 스쳐 지나가는 짧은 장면만 나왔는데도 소름 끼치게 오싹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여우 음향사가 최종 빌런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영화가 끝난 뒤에는 여우 음향사의 서사가 나오지 않은 점이 많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여우 음향사의 캐릭터가 강렬했기에 혹여 파묘의 스핀오프 영화나 드라마가 나온다면 여우 음향사가 메인 빌런으로 활약하는 작품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 영화는 오컬트물이지만 꽤 대중적이고 메시지의 깊이도 얕지 않으며 방대한 서사 안에 힙한 비주얼로 가득한 제법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전반부와 후반부의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럼에도 오랜만에 나온 K-오컬트 수작이니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봐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신이었습니다.